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독일 대표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올라온 한국이 영화 드라마계를 정복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의 언론은 한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시사주간지라 칭하는 슈피겔에서 한국의 영화 드라마에 대한 기사를 내고 있어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생충이든 오징어 게임이든 한국의 영화와 TV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제공해야 하는 가장 흥미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붐을 설명하는 방법. 한국의 해변을 걷다 보면 갑자기 촬영 스태프가 당신에게 다가와 팔을 흔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이곳은 촬영 장소입니다. 살펴보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커플은 파라솔 아래서 연기를 시도하고 있고 다시 한번 장면은 오케이 사인이 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한국에는 영화 시리즈가 도초에 있으며 한국 자체가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섬의 낭만적인 거리에서 촬영한 영화가 최소 6편 이상입니다. 수도 서울에서 북쪽으로 차를 몰면 기생충의 주인공들이 쏟아지는 빗속을 걸었던 자암문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서울 관광객의 여행지 중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 이태원 클래스도 촬영된 이태원의 거리에 경의를 표합니다. 때로는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의도적으로 합쳐집니다. 오징어 게임의 경비병들은 홍보를 위해 이태원 지하철역을 뛰어다녔고 시리즈의 4m 높이 로봇 인형은 몇 주 후 서울 올림픽공원에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배경이 되는 것처럼 한국사의 모순과 긴장, 동경이 성공적인 시리즈와 영화의 소재를 형성합니다. 2020년에만 스릴러, 코미디, 시대극, 호러 스트립, 러브몬스터 등 807편의 영화가 이곳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 영화는 예를 들어 2004년 칸 영화제에서 깜짝 수상한 스릴러 올드보이와 같은 영화를 통해 이미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제작된 작품은 많은 비평가들에게 영화계가 제공하는 가장 흥미로운 작품으로 간주됩니다. 2020년에 4기 오스카상을 수상한 기생충의 승리는 이 나라의 새롭고 예술적으로 생생한 이야기에 대한 욕구를 강조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자막의 작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멋진 영화가 너무 많다고 말했고, 그리고 조금 후에 그 말은 실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동영상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장벽을 극복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플랫폼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적 성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국 시리즈는 정기적으로 넷플릭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시리즈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인 문화 수출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1950년대 중반 이 나라는 북쪽과의 내전으로 황폐해졌습니다. 한국은 주요 광물 매장량이 없으며 삼면이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국의 상승은 야망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과 현대와 같은 회사는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영향은 또한 영화 제작자가 나중에 탐구하게 될 주제인 권력의 집중, 소수의 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88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근대 경제 국가임을 세계에 알렸고 26년간의 독재 이후 민주주의 개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검열의 폐지로 예술가들은 발전하고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자 그룹은 이전에 선언문에서 사회적 차이, 빈곤 및 정치적 배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화는 늘 불평등을 드러내며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생충은 빈부격차에 관한 것입니다. 큰 집의 부자와 지하빌라의 가난한 사람, 공포영화조차도 때때로 사회적 비판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부산행에서 주인공들은 생학회사에 의해 촉발된 좀비 종말에 맞서 싸웁니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서울 한강에는 유독물질이 물에 버려져 괴물이 탄생합니다. 이 영화는 2000년 미군이 76리터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배수구에 던진 스캔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현대 자본주의 경쟁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빛을 갖기 위해 주인공들은 삶과 죽음의 게임을 합니다. 참가자 한 명은 지옥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에 머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국 영화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불의를 폭로하지만 종종 복잡하고 유머러스합니다. 이창동 감독은 자신의 영화 버닝에 대한 인터뷰에서
요즘 영화가 점점 단순해지고 단조로워지는 것 같다. 관객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추세에 맞서고 영화가 관객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위대하고 신비한 세계에 대한 끝없는 질문. 왜 한국의 이야기가 현재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 작가, 텔레비전 해설가 황상민 씨는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영화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그는 한국 영화가 인간의 갈망과 욕망을 특별한 방식으로 포착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그룹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 매우 감성적이며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면 그들은 조심스럽고 사회적 규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긴장을 유발합니다. 기생충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규칙과 지침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에게 한국 영화는 거의 항상 연속극이라도 고품질로 제작된다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한국인은 항상 최고여야 합니다. 한국인이 사진을 찍을 때는 최고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확신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흥미진진한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한 사회를 묘사합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눈에 띄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화를 만든다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은 수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한국 영화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했고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도 정치적 전략의 결과입니다. 외환위기의 충격에 대한 반작용으로 1990년대 말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문화의 수출이 미래의 수익성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었다는 재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2년 만에 2,900억 달러를 투자해 민간 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제작자는 다른 나라에도 한국 콘텐츠가 통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 대중문화, 패션, 음식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한류라고 불리는 한국 대중문화의 물결은 겨울 연가 시리즈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불행한 준상과 유진의 사랑 이야기는 주로 여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기억상실, 질투하는 엄마, 꾀를 부리는 여자친구, 10년의 이별을 이겨내고 가장 좋은 집은 서로의 마음에 짓는 집이라는 말을 남기고 서로를 만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2004년 도쿄를 방문했을 때 수천 명의 일본 여성들이 주연 배우 배용준을 기다렸는데 당시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는 농담으로 배용준이 나보다 인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K-드라마라 불리는 한국의 러브 드라마는 서부 시리즈보다 폭력과 성적인 요소가 적기 때문에 아시아와 중동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터무니없는 막장 스토리는 라틴 아메리카 텔레노벨라만큼 환상적입니다. 기억상실증, 가난한 부모, 삼각관계, 가난한 젊은 여성의 사랑을 통해 영원히 개과천선한 매력적이고 부유한 남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무제한 치즈이지만 고품질로 생산됩니다. 각 K-드라마들은 자체 사운드 트랙과 주제가가 있으며 세트는 현대적이고 종종 고급스러운 배우들은 디자이너 옷을 입고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외모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예상 가능한 줄거리에도 불구하고 시리즈는 종종 유머러스하며 때로는 생각하게 만듭니다. 남한과 북한의 사랑을 그린 사랑의 불시착 시리즈는 많은 젊은 한국인들에게 이웃나라 북한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및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킹은 마침내 한국 영화와 시리즈를 전세계 관객에게 더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한 고위 매니저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리메이크와 속편을 반복해서 제작했던 미국 시장은 새로운 것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의 콘텐츠가 일시적인 추세가 아님을 인식했습니다. 오늘 미국 스튜디오들은 우리에게 한국어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개발하고 투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니즈가 변한 것 같고 한국 감독들은 새롭고 색다른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와 협력하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열립니다. 폭력이나 성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 한국의 TV 채널과 달리 넷플릭스는 종종 덜 엄격한 지침을 가지고 실험을 허용합니다. 황동영 오징어 게임 감독은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내 꿈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작정하고 새해부터 한류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독일의 대표 잡지가 대놓고 신년 특집으로 한류 기사를 내놓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자의 관심이 이곳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대표 주간지가 2022년 새해부터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한류라는 키워드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